지난 시간에 이어서 V2의 마지막 부분인 랩들을 조금 더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이번 랩에서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펜 또는 색상 선택, 지우개 등의 모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그림들을 지울 수도 있는 기능도 갖고 있는 그림판을 만들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림을 저장하고 또 그런 내용들도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가 파일이라는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서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의 사이즈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옆에 스크롤 바라고 하죠. 이런 바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이라 그렇게 뭐 색다른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펜이라든지 또 브러쉬, 색상을 선택하는 함수들 뭐 이런 것들만 좀 더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실행되는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보면 우선 그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윈도우에 내가 이 버튼이 소속되는 윈도우를 함수를 집어넣어 주고요. 물론 이제 윈도우를 객체를 생성해 줘야겠죠. 그죠? 생성을 해준 그 윈도우에다가 펜이라든지 뭐 브러쉬라든지 이런 텍스트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관련된 커맨드 함수죠. 커맨드 함수를 붙여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드를 통해서 격자 배치기를 사용해서 버튼들을 이제 붙여주는 것이죠. 뭐 이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버튼들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하나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스티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스티키라는 옵션은 여러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W 플러스 E라고 하면 여기 내가 주어진 장소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공간에 충분히 왼쪽과 오른쪽을 확장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즉 얘기하면 여기 5개의 버튼을 붙여놨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드에 0,0, 0,1, 0,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기가 위치한 자리에서 최대 빈 칸이 남겨져 있지 않고 최대로 늘려주는 것을 스티키 빛의 웨스트, 이스트를 쓰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노스하고 사우스에서 이걸 충분히 늘려주려고 하면 여기를 노스, 사우스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것들은 아마 여러분이 구글을 찾아보면 쉽게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옆에 스크롤 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 뭐 간단한 예제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베리에이션 베리어블을 만드는 겁니다. 변수를. 근데 TK 인터에서는 그 플로팅 포인트를 만들 때 요렇게 씁니다. 더블 베리어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 변수가 되는 거예요. 킨터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해당 위치에 그 값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는 여기는 스케일입니다. 자, 스케일을 사용하고요. 그 스케일이 붙어 있는 그 객체는 윈도우고 그리고 베리어블은 이제 여기서 선언한 플로팅 포인트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수직으로 돼 있죠. 수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고 그 위치를 이제 1,5로 해주고요. 스티키 빛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노스와 사우스 즉 내가 주어진 곳에서의 맨 위서부터 맨 아래까지를 확장한 그런 값으로 정의하면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 더블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는 역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구글에서 파이썬 그 다음에 더블 베리에이션을 찾으면
파이썬 t 킨더 변수값을 가져오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변수값들을 원하는 변수값들을 받아올 때 또는 그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t 킨터에서는 string variation, variable, 그다음에 integer variable, double variabl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불러다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 예제가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에 있는 이런 함수들 선언하는 방법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전에 이제 버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캔버스에서 요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실행을 해야겠죠. 또는 요걸 실행할 수 있는 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버튼에 커맨드를 붙여준 거고요. 내가 이제 캔버스에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요 그림을 그렸을 때 요 안에 있는 요 프레임을 캔버스라고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요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될 일종의 도화지기 때문에 캔버스라 정의를 할 거고요. 그걸 이제 캔버스를 정의해주고 바인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버튼, 이게 왼쪽 버튼이죠. 그래서 모션, 요거는 이제 이미 주어진 겁니다. 파이썬에서 tk 인터에서 주어진 요걸 집어넣고요. 해당된 이제 변수는 아까 버튼 같은 경우는 커맨드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는 .bind를 사용해서 paint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도록 한다. 네, 그 다음에 요 버튼 릴리스라는 것은 이제 버튼을 떼는 거죠. 버튼을 뗐을 때는 re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게 만든다. 이제 그런 바인드 기능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paint하고 bind라고 보죠. paint는 지금 현재 variable 값, 그 다음에 erase 값, under on, 그 다음에 mode 값, 그 다음에 old x, old y, 이전의 x와 y 값이죠. 요것들을 받아서 내가 지금 현재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루틴입니다. 여기 보면 fill color라고 해서 하얀색을 이제 여기다 fill color 집어넣죠. 뭐 어떤 경우에 이제 모드가 erase일 때, 그러니까 지울 때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지우개를 선택하게 되면 모드가 erase가 되는 거죠. erase가 될 때, 근데 그때는 white로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my color 값으로 집어넣도록 하는 겁니다. 즉 my color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제 색상을 선택을 할 텐데 이 색상을 선택한 값이 my color가 되겠어요. 그래서 my color가 fill color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old x하고 old y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을 가지면, 다시 말하면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면, 둘 다 값을 갖게 되면 canvas create line이라고 해서 지금 옛날의 이전의 값으로부터 지금의 x, y 값으로 라인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여기 있었어요, 점이.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의 마우스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거기 라인을 그리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계속 누르고 있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곡선도 그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레이즈를 하게 되면 아까 했듯이 모두가 이레이즈일 경우에는 거기에 화이트 색깔을 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원래는 제가 까만색이나 뭐 파란색이나 제 색깔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화이트로 거기에 선을 긋게 되면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페인트 기능이라고 하고요. 리셋은 별거 없습니다. old x하고 old y 값 글로벌 베리어블을 난이라고 해서 0으로 세팅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게 둘 다 0이니까 요거 create line 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인을 그리지 않으니까 그림이 그려지다가 내가 이 버튼을 띄는 순간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는 그 루틴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걸 보죠. 여기는 뭐 유즈 펜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드가 펜이 되고 브러쉬를 눌렀을 땐 브러쉬가 되고
그리고 컬러가 됐을 땐 컬러를 넣고, 여기 컬러는 이제 ask 컬러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이 안에 루틴이 그 TK 인터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다양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주어지고요. 그 옵션 값이 마이 컬러로 할당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루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레이스는 말 그대로 모두를 이레이스 시켜서 아까 전에 요걸 화이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화이트로 만들어서 지워주게끔 하는 그런 루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 있는 그 조금 전에 했던 이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면 이런 프로그램이 돼요. 한번 볼까요? 일단 tk 인터하고 컬러 추저라고 하는 아까 전에 ask 컬러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 함수를 불러줬고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디폴트 펜 사이즈 그리고 블랙 색깔은 블랙으로 디폴트 값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드는 펜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올드 X는 0과 0일 거고 마이 컬러는 디폴트 컬러로 이레이저는 false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설정했던 요 기능들을 쭉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우리 했던 페인트 값 그리고 리셋. 그래서 내가 릴리스를 했을 때 마우스 버튼을 릴리스 했을 경우에 점이 그려지지 않는 거 그걸 이제 여기 설정해 놓은 거고요. 크리올은 여기 보면 모두 삭제가 있죠. 그거서 삭제를 하게 되면 다 지워지게끔 하는 것이 요 크리올입니다. 그래서 캔버스 delete를 하게 되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all 다 없어지는 그림을 삭제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윈도우 TK를 이용해서 저 윈도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더블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스케일에 사용하는 플로팅 포인트 정의 설정하고 그리고 펜 버튼 그 다음에 브러쉬 버튼 쭉 다 로케이션 배열하고요. 배열하고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스케일입니다. 아까 전에 했었던 거 있었죠? 옆에 스크롤 바 만드는 거 붙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 그림 그릴 때 윈도우에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배경은 화이트고요. 크기는 600, 400이 되고 그리드는 1과 5 스팬으로 컬럼 로에 이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여기 버튼을 쭉 배열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로우 1이겠죠. 그리고 스팸 5개 컬럼 스페이스 5개 그러니까 로우 1에서부터 컬럼 스페이스 5개 만큼 컬럼 스페이스라는 건 요거죠. 요거 컬럼 스페이스 5개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만큼 할당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로케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을 해주는 거죠. 아까 버튼 1하고 버튼 2를 바인딩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구이를 만들고 관련된 함수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윈도우 메인 룩을 하면 되겠죠.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하면 요런 잠깐만요. 요런 화면이 나오고요. 처음에 펜이었죠. 그죠?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원래는 create line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곡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누르고 계속해서 작은 선들을 그리는 거죠. 작은 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 곡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지우개를 붙이면 여기 지워질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계속 누르면 하얀색이 그 위에 덧칠해지면서 없어지겠죠. 그죠? 색상 상태를 누르게 되면 요런 이제 그 아까 전에 했던 임포트 에스크 컬러가 있었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삭제 다 없애는 거고요. 네, 조금 아마 완성도 있는 그림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관련된 그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함수들에 관해서 구글링을 해서 조금 더 찾아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혹시 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는 에러를 내는 부분이 있으면 이 캠퍼스로 질문을 하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랩을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공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크기와 색상이 다른 공 3개를 그리고요. 이것도 이제 캔버스에서 이제 동작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요 그 공들이 여기 이렇게 튀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마구 튀어다니다가 여기 닿으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일종의 요 공에 대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제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 일단 TK 인터를 이용해서 선언해 주고요. 라이브러리를. 그리고 시간하고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줍니다. 시간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요 그림들을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그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내부 카운터가 좀 필요해요.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임이라는 걸 불러줬고요. 윈도우 TK 설정해주고 캔버스 만들어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캔버스 만들어주고요. 로케이션 해주는 거죠. 다 100으로 로케이션 해주면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자, 클래스의 생성자 정의해 주고요. 그리고 함수죠. move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를 정의해 주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클래스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자, 생성자는 어떻게 되냐면 내부적으로는 컬러하고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기 위한, 공을 그려주기 위한 함수를 불러주고요. canvas create over이라고 하는 이제 원을 그려주는 거죠. 그 원은 이제 0과 0, 또 사이즈와 사이즈, 이제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이 사각형의 내부에 이렇게 접하는 그런 이제 원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고요. 색깔은 여기서 받은 컬러를 이제 선택해서 필을 해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랜덤 밸류를 이용해서 랜덤 인트를 통해서 1서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x와 y, dx하고 dy에 갖다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을 정의해 주는 것으로 id 하고요. 그 다음에 dx 값, dy 값을 만들어 주는 걸로 생성자를 이제 돌리게 되는 것이죠. move는 이제 봅시다. 자, move는 canvas.move를 이용해서 요 id,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dx와 dy만큼 이동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0과 0, 그 다음에 사이즈가 뭐 어떤 값이었을 텐데 처음에 그려진 값을 dx하고 dy만큼 이동시켜 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과 0 사이즈에서 이동하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dx, dy가 될 거고 사이즈 플러스 dx, 사이즈 플러스 dy로 옮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다음에 x0하고 xy, x1, xy1에 대한 값을 채워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현재 옮겨간, move 했을 때 옮겨간 self.id 값, self.id, 요즘 생성된 요 그림 있잖아요. 업데이트한 그림. 그곳에 좌표를 여기 적어 넣으라는 겁니다.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0 플러스 dx, 0 플러스 dy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4개 값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y 값이, 즉 y 값이 이 캔버스의 이 밑값, 그러니까 이게 쭉 요렇게 네모난 좌표값이 있을 텐데 이게 내려와서 여기 캔버스의 맨 하이트의 맨 큰 값보다 커지거나 또는 이것보다 작아지거나, 그게 바로 이겁니다. 0보다 작아지거나 아니면 캔버스 윈도우의 인포 하이트보다 커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사시켜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반사시키냐면 셀프 dy를 마이너스 셀프 dy로 바꿔주라. 즉
나중에 요 다음부터 무브를 업데이트할 때는 요 셀프 dy가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오겠죠. 이로 가면 여기서 튕겨져 나오겠죠. 그죠? x는 그대로 거고 y 값만 이제 변하게끔 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x1이 width보다 커지거나 0보다 작아지면, 즉 width가 커지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그 값이 여기를 치거나 아니면 여기 0보다 작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self.dx를 마이너스 값으로 바꾸라. 즉, 요 루틴이 그림을 그려주고 관련된 변수들, 즉 .dx와 .dy를 부호를 반전시켜주는 루틴을 돌려주는 것이 무브다라는 메소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을 만들어주죠. 공은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파란 공, 그 다음에 녹색 공, 오렌지 공을 사이즈를 각각 60, 100, 80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while true, 계속 무한반복이죠. 무한반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볼 1을 무브 시켜주고요. 볼 2를 무브 시켜주고 볼 3를 무브 시켜줍니다. 이거 다 우리가 이미 여기서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했고, 이 생성된 객체를 통해서 이제 무브를 시켜주는 거죠. 무브 시켜주고 윈도우를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려주고 그 다음에 타임 닷, 요거 아까 전에 우리가 임포트한 거죠. 0.05초 동안 슬립하라는 겁니다. 왜 이거를 안 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자마자 바로 또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얘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것이 너무 빨라지면 안 되니까 시간을 이제 슬립 시켜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저희가 구현해 보죠. 여기 아까 있었던 내용들을 쭉 지우고요. 카피 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정의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을 생성해주고, 그리고 루틴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진 공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죠. 그죠? 근데 자, 봅시다. 각 공들의 속도가 다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거? 자,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공들을 생성할 때요, 볼 생성을 할 때, 색깔과 사이즈를 가지고 생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dx 값, 그 볼의 dx 값하고 dy 값은 한 번 정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랜덤 값 1부터 10까지. 자, 이 값이 커지면 결국 내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 보면 무브가 어디 있죠? 무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셀프 dx하고 셀프 dy만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쪽 방향으로 빨리 움직이겠죠. 그죠? 얘는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얘는 빨리 움직이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결정된, 즉 생성될 때 만들어진 dx와 dy 값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또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볼을 3개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요 다음 예제. 하나 더 하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요 시간을 제가 만약에 없애버린다. 즉 슬립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나요? 그죠? 엄청 빨리 움직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업데이트를 매번 아까 전에 0.05초만큼 쉰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빨라지는 거죠. 그죠?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워지지 않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볼을 3개만 만들었는데 요 다음 예제는 볼을 30개 만드는 거예요. 30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30개를 만든 다음에 아까 전에 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 썼는데 불러 썼죠.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볼 1, 볼 2, 볼 3를 만들어서 각각 다 몹을 썼는데 이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30개를 만들면 이걸 총 30개를 이렇게 내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귀찮을 테니까 이걸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를 생성해서 리스트의 객체를 저장해 가지고 실행시켜라. for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는 방법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고요. 그 다음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다 똑같죠. 다 똑같고 여기만 다릅니다. 자, 컬러를 우선 색깔을 즉 그 색깔의 내용들을 정의해 봅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우리 딱 그 두세 가지밖에 안 썼는데 지금은 총 7가지를 정의했어요. 정의한 건 아니고 이미 TK 인터에 정의되어 있는 색깔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볼 리스트를 만들고요. for를 이용해서 30개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볼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해 주는 거죠. 랜덤 초이스에서 여기 컬러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랜덤.choice 하면 요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하나 선택해서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모두 60으로 제한을 했어요. 아까 전에는 사이즈를 큰 것도 있었고 작은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60 사이즈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for를 돌려서 움직여 주죠. 그리고 업데이트 해주고 30개를 그려주고 그리고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0.05초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30개의 공이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거 지우고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것들을 집어넣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B가 남아있었네요. 자, 요거 지우고요. 여기 보면 30개가 돌아다니죠? 그죠? 똑같이 바운싱 하고 있고요. 30개가 색깔은 랜덤하게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0.05를 없애게 되면 얘가 엄청 빨리 움직인 것처럼 보이겠죠.